네, 뭐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안개가 조금 거쳐지는 분야 중에 이제 뭐 반도체 쪽 다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IE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아침에 뭐 수치는 대충 다 노출이 됐습니다. 네. 뭐 어제부터 노출이 됐고 어제 장 후반 우리 시장 후반에 슬쩍 뉘앙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렇죠. 오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라고 그냥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 네. 뻔히 알았고 뭐 짜여진 각본대로 잘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 관세 요율은 좀 네. 다시 낮아진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낮춰놓고 유예 다음에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자 그래서 미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장 후반부에 급격하게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들은 알았던 거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합리적인 의심 혹은 이제 예상을 했다면 외국인 투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은 더 빠르게 캐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이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좀 높였었던 하루였는데 다소 이제 좀 실망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업별로 약간의 어떤 속도 차이가 있느냐 또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향, 중국향 혹은 전공정, 호공정 그러니까 이제 각각 특색에 맞는 부분들을 저는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오늘보다는 재차 이제 시세가 붙을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누가 대장주인가 어떤 공정에서는 어떤 기업이 대장주이더라. 어떤 매출 구조에서는 일단은 중국 쪽보다 미국 쪽이 더 우세하다더라. 이런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놓는다면 네. 다음 스텝에서 조금은 우위를 챙길 수 있지. 지금은 지난주에 불편할 때 역시 삼성전자 안 되나 보다. 역시 반도체는 지금 당장 안 되나 보다 할 때 담아 놓으셨던 분들이 용기 있게 담아 놓으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을 즐길 구간이지. 그렇죠. 어제 상승세를 보고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 붙기에는 아마 따라 붙으셨다면 매수하자마자 보합권이시거나 약손실권으로 바로 접어들었을 지금 흐름이라서 이 부분은 먼저 좀 체킹을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그쵸. 실망감으로. 근데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소재 쪽은 뭐 이스페타시스, 하나머티리얼즈, 중국향, 뭐 테크윙, 유진테크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구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매출 구조를 볼 때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좀 싸우고 있을 때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선호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가 제 느낌입니다. 중국이 조금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이 조금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주 쪽에서 보면 저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었던 뭐 유진테크도 좋아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을 계속 이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유예 그리고 완벽한 관세가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서로 급한 부분은 지금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나라의 매출 비중이 많은 쪽보다 저는 공정별로의 메리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라는 뉴스 때문에 조금 묻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인상 뉴스. 마이크론,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것은 결국엔 공급자 우위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램과 레거시다라고 하면 전공정 관련 주로서의 저는 메리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향이라서 체크를 하기보단 전공정에 조금은 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이제 앞서 이스페타시스 전공정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이 PCB 인쇄로 회로 기판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지금 없거든요. AI에 대한 혹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충에 대한 부분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면 PCB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니까 각각 기업에 맞는 좀 공정의 특색을 좀 찾아 놓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결국에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수요가 그동안 위축됐던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었고 그게 막 규제와 또 뭐 어떤 걸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잠시 멈추는 일단 보류합시다. 근데 이제 다시 화해 묻으니까 그럼 진행합시다로 바로 바뀔 것인지 대표적인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 서버 증설 이슈잖아요. 데이터용 서버.
뭐 특히 이제 AI 서버용 반도체 이쪽은 수요 회복이 다시 또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수요 회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이제 흥미롭게 좀 봤었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과잉 투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네. AI라든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지금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투자를 제한한다면 결국엔 시기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기술을 앞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잉 투자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는가라는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본다면 결국 캐파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되었던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완만한 협의의 제스처를 좀 보였기 때문에 생산 원가의 안정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를 몇 프로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생산 일정을 뒤로 미뤄야 되느냐 아니면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을 거라고요. 테크 네. 기업들에게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심은 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또 변수는 있죠. 지난 3월 달을 좀 돌이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유예를 했습니다. 네. 유예를 해주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한 2, 3거래일 동안은 바짝 올랐어요. 하지만 그 이에 계속 노이즈가 발생이 되었고 결국엔 또 끝에 가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보였던 듯이 이번에도 지금은 우선 상승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합의에 대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과정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공격적인 투자, 너무 어떻게 보면 과감한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로 가서 HBM 공급 확대 하반기에 또 뭐 그 예상을 상당히 높게 잡아 놓으셨던데 글로벌 점유율의 어떤 분기점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좀 보이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어떤 추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9일인가 뭐 실적 발표 예정이라고.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가이던스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한 양산 시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젠슨항 CE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또 투심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좀 투자하기 편했던 게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밀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처럼 먼저 움직였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라든지 가이던스 나오게 되면 세로 뉴스로 나오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혹은 SK 하이닉스를 이제 바라보실 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오늘처럼 상승할 때 쫓아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룸 자체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어갈 때마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이라는 매물벽을 어떤 방식으로 저는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간다 이것보다 확실한 모멘텀을 좀 안고 특히나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얹고 지금 올라가야 올라감의 강도가 강해서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SK 하이닉스도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의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측컨대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주가 물론 어제도 반응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 반응이 또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규제 물론 명확하게 그 반도체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잘 아시는 딥시크라고 하는 AI의 전형적인 중국 모델이 저사양 HBM이나 뭐 엔비디아의 그 H20 같은 이런 칩들인데 그걸 막 막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아보려고 했지만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더라. 그렇죠.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라는 걸 미국도 이제 인지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열어줘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제스처는 계속 그 텐션 긴장감을 주겠지만 뭐 어쨌거나 돌아 다 들어간다. 2주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거였죠. 엔비디아 그 칩 출하할 때 위치 추적을 달아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또 젠슨항 CEO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고객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저는 충분히 조금은 더 봐도 괜찮은 어떤 반도체 그리고 IT,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현재로서는 AI 시대에 다가올 AI, 뭐 그다음에 현재 AI 그 기준점이 되고는 있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 바삐 서두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사실 그 TSMC가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인데 갑이 엔비디아고 그다음에 을이 TSMC인데 이게 바뀌어서 균등한 구조. 젠슨왕 뭐 CEO가 가서 뭐 읍수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그 집적도나 어떤 뭐 이 하이테크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됐던 올라가잖아요. 12단에서 16단 적층이 이제 뭐 20단까지도 바라보는데 하이닉스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이 적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이제 티스 번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해서 사실 다루기가 이제는 좀 짜증스럽긴 해요. 하도 뭐 얘기도 많아하고. 그러니까 산업의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과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기술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하나 비전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독점을 했던 이유가 당연하죠. 다 있겠죠. 지금 이 HBM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수율이었거든요. 수율을 제외하면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도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줬었던 기술력을 가진 장비가 TC 본딩이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미 반도체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었고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산업에서 보는 시각일 것 같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의 관계에 약간의 지금 금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1원화보다는 2원화, 3원화, 다원화를 원하는 상황이라 SK하이닉스가 예전부터 결국에 이제 대체 장비 업체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부각이 된 게 바로 이제 하나 비전이다 보니까 하나쌤 밑에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다소 주춤거릴 때마다 주가 차원에서는 하나 비전이 또 상대적으로 수급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IT 섹터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수급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HBM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어느 시점에 공개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엔 HBM 시장의 양산에 뛰어드는데 삼성전자가 뛰어들 때 과연 하나비전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도와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이 좀 만약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면 한미반도체는 기술력적으로 워낙 얼등히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하나 비전에 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누가 더 낫다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으로 그래서 답을 내린 건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적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신다라면 하나 비전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는 거에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뭐 기업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고 그다음에 뭐 이원화라는 주제로는 좋은데 그러면 서로 상생해서 다 같이 잘 되자. 밖에 지금 시장이 뭐 요만한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 먹을 부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의 뭐랄까요, 좀 매끄럽지 못한 안쓰럽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뭐 그거를 누가 교통 정리를 해주는 딱 이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해줘야 되는데 결정이 또 모호하다 보니까 그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삼성전자 8년 만에 본격적인 또 M&A 제기한다고요. 뭐 하만에 이어서 또 뭐 음향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빗고 삐딱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 인수해서 기술 빼먹고 껍데기 남겨놓고 버린다? 그렇죠. 이게 과거에 고정된, 물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은 항상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죠. 이익을 내야 되는. 그렇다고 기업을 뭐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이 단군 정신으로 이건 아니겠지만 너무 이것들이 또 매끄럽지 않아.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한번 이 스크래치라고 그냥 가면은 회복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자본으로 누르고 주가로 막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들이 워낙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다 보니까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별 얘기를 해도 주가 안 움직여.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텐데. 이게 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사이가 틀어졌느냐 뭐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에 이제 앞서 이야기 주셨던 맞아요. 비슷한 맥락들이 한 업체하고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여러 분야, 여러 기업들과 조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M&A 이야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음표가 계속 붙는 거죠. 네. 이번엔 또 어떤 산업에 이번에 또 어떤 기업을 타겟을 잡아서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자 이걸 왜 할까? 라는 또 불만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M&A 뭐 이것도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두 가지만 하면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HBM 확실하게 해주고 두 번째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이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벌써 4, 5년 전부터 파운드리 어떻게 매출 개선할 거냐 파운드리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여기에 저는 해답을 준다면 M&A라고 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없더라도 주가를 훨씬 더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M&A에 관심을 받는 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성공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주가인가요? 주가죠. 네, 일단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어떻게 밸류 아니면 퍼 혹은 실적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보다 당장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냉정한 현실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어떤 슈팅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M&A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을 굳이 미리 예상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시기보단 저는 추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날 때 그때 저는 M&A 관련주들은 쫓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전자 아까 뭐 하이닉스도 잠깐 여쭤보다 질문을 빠뜨렸는데 2분기의 실적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어떻게 조금 전망이 될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결국엔 HBM 플러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을 중국 시장을 통해서 디램의 가격의 상승과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보다 시기는 좀 늦었지만 디램 가격 올렸단 말이에요. 디램 가격을 올린다면 1분기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률이 성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분기의 실망감을 어느 정도 완화해줄 만한 숫자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가장 불확실성이 컸던 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2분기까지만큼은 일단 시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의 힌트를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안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마사지 관리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제 디램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가 됐건 뭐가 됐든 뭐 수요가 아직은 탄탄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슬쩍 가격 좀 올립시다. 고정거래가 올려서 2분기 이제 실적에 산입할 때 계산 막 두들길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자, 후공정 장비주. 뭐 아까 전공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패키지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커서 칩을 막 붙이고 올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후공정 얘기 좀 한다면? 일단 사실 후공정에서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기업은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는 일단 논외로 좀 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저는 테크윈,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추세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후공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세정.
네, 세정.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크인과 이오테크닉스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이쪽 저쪽 찾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세정공정이라든지 식각 장비를 또 만드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위치에서는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할 수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오테크닉스 참 여기는 실적 미스가 자꾸 나니까 신뢰도 떨어져서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소재주 단기 실적보다는 HBM이라든지 뭐 아니면 극자외선 노광공정인 EUV라든지 뭐 고단화 트렌드는 더 중요해질까요? 당연히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근데 저는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어디를 먼저 볼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캐박스 투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이냐 소재냐라고 했었을 때도 저는 부품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을 놓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소재주들보다 부품주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최상단에 놔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는 부품주, 그 다음 하단에는 이제 소재를 좀 놔야 되다 보니까 소재주들 이제 봐야 되는 기업들 많겠지만 저는 장비주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문적인 소재는 아니겠지만 요새 OLED라든지 반도체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었을 때 덕산 네오록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실적도 그렇고 수주 잔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기업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IT 플러스 모바일이 계속 지금 붙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 기업인 덕산 네오록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제 이제 공략할 종목으로는 그렇죠. 차지 저게 더 중요하죠. 반도체 공략 기업. 그렇죠. 이제 공략 기업으로는 저는 STI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STI. 지금 전공정에서는 KC텍이라고 하는 세정 장비를 만든 기업을 보시는 게 좋고 후공정 쪽에서 세정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STI라고 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위치가 공략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STI를 현재 구간에서 후공정 안에서 세정과 식각 쪽을 좀 보고 계신다면 STI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게 또 뭐 과정들, 공정들이 조금 다양해지다 보니까 잘 씻어내야 되죠. 그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좀 보이지도 않는 뭐 눈에. 그래서 요즘 플럭스리스라는 개념도 막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플라즈마 같은 걸로 빵 때려가지고 확 뭐 결국엔 수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지금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원자 화현미경을 기반으로 하는 뭐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또 세정에 지금 집중되는 뭐 STI, KC텍 같은 기업들이 마지막까지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를 거쳐서 반도체로 내려가서 전공정과 후공정까지 또 긴 여행을 해주셨네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